이전의 커피의 매혹적인 여정, 일부를 통해 커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2부에서는 커피의 세계적 브랜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커피의 매혹적인 여정의 마무리로서 한국의 커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한국에서의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커피가 처음 들어온 순간부터 현재의 다양한 커피 트렌드까지 한국 커피 문화의 흥미로운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커피가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딘 건 1896년이라고 전해집니다. 바로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아관파천 시기였어요. 당시 고종 황제는 낯선 서양 문물을 접하며 커피라는 음료를 처음 맛보게 됐는데 그 독특한 향과 씁쓸한 맛에 푹 빠져버렸다고 해요. 상상해보세요. 황제가 궁궐 대신 공사관에서 커피잔을 들고 러시아 공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이후 고종 황제는 덕수궁에 정동불악부라는 서양식 응접실을 만들었고 외국 손님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이 새로운 음료를 알렸습니다. 1902년에는 손탁호텔이 문을 열면서 일반인들도 커피를 접할 기회가 생겼지만 당시엔 여전히 상류층만 즐길 수 있는 사치품이었죠. 커피 한 잔이 지금으로 치면 명품백 가격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본격적으로 커피가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한 건 1920년대부터예요. 1927년 서울 종로에 카페낙원이 문을 열었고 이어서 명동의 프린스나 올림픽 같은 다방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다방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지식인들이 모여 시사와 문학을 논하고 예술가들이 아이디어를 나누는 사교의 장이었죠. 1970년대까지 다방은 한국 커피 문화의 중심이었는데 특히 대학가 주변 다방은 젊은이들로 늘 북적였어요. 당시 인기 메뉴는 다방 커피였는데 설탕과 프림을 듬뿍 넣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었죠. 재미있는 건 메뉴판에는 모카5나 블루마운틴 같은 고급스러운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똑같은 인스턴트 커피였다고 해요. 손님들은 이름만 보고 "오, 난 블루마운틴 마셔봤어" 하며 은근히 자랑하곤 했던 거죠. 그 시절 다방에서 커피 한 잔 들고 친구들과 음악을 들으며 수다 떨던 모습, 지금 생각해도 참 낭만적이지 않나요? 그러다 1976년 동서식품이 맥스웰 하우스 인스턴트 커피를 출시하면서 가정에서도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 커피 믹스라는 획기적인 아이템이 등장했어요. 설탕과 프림이 미리 섞여 있어서 물만 부으면 끝. 특히 1989년 출시된 맥심 모카 골드 마일드는 한국인의 입맛을 완벽히 사로잡았죠. 회사에서 동료들과 커피 타임 갖자 하며 종이컵에 커피 믹스를 털어넣고 집에서는 손님이 오면 커피 한 잔 드릴까요? 하며 대접하는 모습이 일상이 됐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할머니 댁에 가면 늘 커피 믹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달콤한 향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1999년 한국 커피 문화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스타벅스가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오픈한 거예요. 스타벅스는 다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죠. 신선한 원두로 내린 커피의 깊은 맛,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다니는 트렌드, 그리고 집과 직장 외의 서드 플레이스라는 개념까지. 한국 사람들은 이 낯선 문화를 금세 받아들였고 스타벅스는 순식간에 커피계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뒤이어 커피빈, 파스쿠치 같은 해외 브랜드들도 줄줄이 들어왔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분위기로 카페를 단순한 음료 판매점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바꿔놓았어요. 이 흐름은 국내 브랜드들에게도 불을 붙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디야,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 타멘탐스 같은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가 우후죽순 생겨났죠. 그중 카페베네는 2008년 첫 매장을 시작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한옥 스타일 인테리어와 달콤한 와플로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는데 한때는 스타벅스를 넘보는 기세였죠. 하지만 너무 빠른 확장과 운영 문제로 2018년 법정 관리에 들어가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엔제리너스도 롯데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성장했지만 브랜드 정체성 확립에 실패하고 점차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의 사례는 단순한 매장 수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반면 이디야는 합리적인 가격과 가맹점과의 상생 철학으로 꾸준히 성장해서 지금은 국내 매장 수가 가장 많은 커피 브랜드로 우뚝 섰어요. 비싼 커피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셈이죠.
베이커리와 커피를 결합한 공간도 한국 커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어요. 1988년 문을 연 파리바게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카페 콘셉트를 접목해 베이커리 카페라는 새 장르를 열었죠. 갓 구운 빵과 커피 한 잔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았고, 이후 많은 베이커리 체인들이 이 모델을 따랐습니다. 특히 2007년 SPC그룹이 인수한 던킨 도너츠도 도넛과 커피 조합으로 독특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기억나세요? 던킨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도넛 3개 무료. 프로모션 했을 때 친구들끼리 이거 진짜 가성비 미쳤네 하며 줄 섰던 때가요. 투썸플레이스는 CJ푸드빌이 2002년 론칭한 브랜드로 케이크와 디저트에 특화된 베이커리 카페로 시작해 현재는 종합 카페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투썸플레이스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다양한 디저트 메뉴로 여성 고객층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최근에는 건강한 식사 대용 메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8년 시작된 카페띠아모도 베이커리와 커피를 결합한 성공적인 브랜드로 특히 티라미수 케이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대형 마트와 백화점 내에 입점한 폴 바셋, 커피 스미스 같은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쇼핑 중 휴식 공간으로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이커리 카페들은 단순히 커피만 판매하는 전문점과는 달리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며 한국 커피 시장의 저변을 넓혔습니다. 2010년대 중반 한국 커피 시장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프랜차이즈와 카페베네, 이디야 같은 국내 대형 체인들이 시장을 장악하던 시기에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등장한 새로운 카페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컬 프리미엄 카페의 등장입니다. 2015년 강릉의 테라로사와 서울 성수동의 프리츠 같은 선구자적 카페들이 단순한 음료 제공을 넘어 공간과 경험을 함께 판매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프랜차이즈화를 거부하고 각 매장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규모의 확장을 이루어냈습니다. 2018년부터는 부산 기장의 웨이브온, 제주의 몽상드, 아이레, 강원도의 나인블럭과 같은 데스티네이션 카페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카페는 더 이상 도시 일상 속 휴식 공간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지가 되는 여행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면 어니언 카페는 꼭 가봐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시대, 카페는 이제 단순한 음료 판매점이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적 랜드마크로 진화했습니다. 이런 로컬 프리미엄 카페들은 비록 전체 커피 시장에서 수적으로는 5에서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영향력은 숫자 이상입니다. 높은 객단가와 긴 체류 시간으로 인해 매출 비중은 약 15에서 20%에 달하며 무엇보다 트렌드를 선도하는 힘이 강합니다. 이들 카페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넓은 공간과 세심하게 디자인된 인테리어, 그리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커피 품질은 기본, 여기에 수준 높은 베이커리와 브런치 메뉴까지 더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지역성을 브랜드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의 현무암, 강원도의 숲, 부산의 바다와 같은 지역 특색을 공간에 녹여내며 그 지역만의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이러한 트렌드를 오히려 가속화했습니다.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야외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탁 트인 공간과 아름다운 경관을 갖춘 이런 카페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여가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 카페는 MZ세대 소비자들의 가치 소비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아닌 경험과 이야기에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SNS에 올릴 만한 곳, 친구들에게 추천할 만한 곳,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 이것이 현대 소비자들이 카페에 기대하는 가치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는 새로운 로컬 프리미엄 카페들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카페가 아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산업을 견인하는 새로운 문화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커피 문화는 이제 프랜차이즈의 편리함, 동네 카페의 친근함, 그리고 로컬 프리미엄 카페의 특별한 경험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더욱 풍성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핸드드립, 에스프레소 머신 등 가정용 커피 기구의 판매도 급증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커피 믹스에서 원두 커피로 소비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고 홈카페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가성비 높은 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방 같은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4,000원 이하의 아메리카노와 다양한 음료 메뉴로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백다방은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론칭한 브랜드로 다방이라는 이름을 통해 한국 전통적인 커피 문화와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독특한 포지셔닝에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동네 곳곳에 개성 있는 로컬 카페들이 늘어났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차별화된 분위기와 맛으로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한 이 작은 카페들은 한국 커피 문화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의 커피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카페에서 오래 머무르는 문화가 제한되면서 테이크아웃과 배달 서비스가 급증했습니다. 많은 카페들이 모바일 앱 주문 시스템을 도입했고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인기도 높아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집에서 즐기는 커피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캡슐 커피 머신,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의 판매가 급증했고 원두 정기 구독 서비스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커피 시장은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블루보틀, 펠트 같은 초고가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다른 한편으로는 메가커피 같은 저가 브랜드가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카페인 커피, 콜드브루, 식물성 밀크를 사용한 대체라떼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원두 생산과 친환경 포장재 사용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커피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인 카페, 로봇 바리스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원두 이력 추적 시스템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앞으로 커피 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의 한국 커피 문화는 더욱 다양하고 개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개성 있는 소규모 로스터리가 공존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에 맞는 커피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커피는 단순한 카페인 섭취를 위한 음료가 아니라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커피 문화의 여정을 함께 돌아봤는데요. 한국의 커피 문화는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고종 황제의 첫 커피 한 잔부터 다방의 낭만, 커피 믹스의 추억, 그리고 지금의 로컬 카페까지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성장한 친구 같은 존재예요.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커피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